7월 28일 정치배이 시작합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문자에 등장한 강기훈 행정관을 놓고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과거 행적을 보면 극단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해왔다며 대통령실이 극우 유튜버의 일자리가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청년 정치인들도 비슷한 주장을 폈는데 대통령실은 한 사람을 극우, 극좌라고 평가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른바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친윤계 이철규 의원은 이 대표가 쓴 사자성어 양두구육을 거론하며 아직도 혹세무민하며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직격했는데요. 암천대소, 즉 하늘을 보고 크게 웃을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도 바로 응수했는데 이 지경까지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사람 한 명을 국민이 더 알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예비 경선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본 경선에 오를 당대표 후보 3명과 최고위원 후보 8명이 잠시 후 확정되는데요. 당내에선 일단 이재명 의원의 우세를 점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의원 관련 수사를 받던 참고인이 숨지자 국민의힘은 의문의 죽음이 벌써 4번째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의 예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운영진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요. 박준호 마커가 출산 휴가에 들어가게 돼서 오늘과 내일은 백다혜 반장이 주민을 맡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보도국에서 새로운 얼굴이 일주일 동안 올 예정이고요. 자,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백반장, 연실장 조멘토, 그리고 정치배이 애청자 정회원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신체커 이제 나가서 발제 준비하면 되고요. 백반장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백반장, 네. 지금 이제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문자 내용이 공개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상당히 크잖아요. 어제도 저희가 관련된 속보를 짚었지만 그 파장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이나 설명을 내놓고 있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내일까지 사흘 연속으로 외부 일정이 잡혀서 도어 스태핑, 즉 출근길 약식 회견이 생략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름 휴가에 들어가는데요. 물리적으로 도어 스태핑이 8월 둘째 주나 가능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육성으로 이번 사안을 들어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어제 대통령실이 내놓은 해명이 이제 윤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일단 봐야 되겠네요. 자, 저희가 이제 헤드라인에서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의 갈등이 부각되는 분위기인데 잠시 후에 뉴스픽 또 톡 쏘는 정치에서 저희가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발제를 하기 전에요. 백반장. 네. 다음 주에 다음 주부터 정치부회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앞에서 한번 짚고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벤트 공지와 함께 예고 드렸는데요. 네. 8월 1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치부회의가 오후 5시 정각의 회의를 시작합니다. 5시. 네. 네, 5시인데요. 돌아온 다정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속보 반장이던 제 역할도 바뀌는데 그때까지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아, 비밀이에요? 네. 네, 그날 공개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저도 기대가 되고요. 자, 왜 웃어요? 윤 실장. 왜 웃어요? 제가 웃었나요? 웃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뭘 죄송해요. 화면에 잡히지도 않았는데. 자, 좋습니다.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그 후폭풍이 정말 거셉니다. 대통령실은 갈등이 계속되는 걸 누구보다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오늘도 이른바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의 공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가정회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 신체커의 뉴스픽 5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윤의 침묵 그리고 강기훈과 함께 이준석 무고죄 고발과 돌아온 막말, 마지막은 금리 역전으로 꼽았습니다. 자,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 의도치 않게 노출된 윤심에 국민의힘이 깊은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대형 사고를 친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은 90도로 고개를 숙였고 대통령실은 사적 대원 노출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진화에 나섰는데요. 사적인 문자 내용이 저희 부주의로 인해서 유출 공개되어서 당원 및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연찬행 기회에 노출된 문자 메시지 하나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거기에 정치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은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윤심의 진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건 결국 윤 대통령 본인인데요. 공교롭게도 어제 오늘 출근길 도어 스태핑 생략됐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대신 지방에서 열린 외부 일정에 곧장 참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국내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한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제1번 함인 정조대왕함을 진수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네, 울산에서 열린 정조대왕함 진수식에 참석했습니다.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현존 최고 수준의 이지스함. 분명히 엄청난 뉴스임에도 카메라의 시선은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을 바라보는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의 표정에 쏠렸습니다. 마스크에 가려서 읽긴 좀 힘들지만 아마 머릿속에선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요? 자, 앞서 이 대통령실은 이준석 대표가 특별히 오해하지 않을 거다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 오해의 소지 없이 명확하게 이해했다 응수를 했죠.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라는 표현에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겠냐는 항의의 뜻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가뜩이나 윤 대통령이 쓴 이모티콘 이거 아무 때나 등장하는 건 아니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장혜찬 이사장님이 과거 한 인터뷰에서 저거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아주 기분 좋을 때 쓰는 거다라는 내용을. 이 사안과 전혀 무관하게 전혀 무관하게. 1년 전 인터뷰에서 에피소드 이야기해달라는 질문에 저 이모티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저기 이제 베리베리 좋아요 뭐 이런 뜻인 거죠. 이게. 이런 이모티콘이 오면은 제 보고가 잘 읽혔구나라는 정도의 느낌으로 인지를 했었습니다. 네, 이 대표 입장에선 여러모로 심증이 확증이 된 상황입니다. 당장 친이준석계에선 대선 때 써먹을 땐 언제고 이제와 토사구팽이냐라는 시위가 일었고요. 다만 이 대표와 친한 사이를 자처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도 사람이라면서 윤 대통령 감쌌습니다. 당대표가 화합적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지 않고 불화만 야기시키는 걸 보고 어찌 속내를 감출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 정부잖아. 그러면 우리가 전부 도와줘야지. 혹시 이준석 대표 행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이준석 대표는 그래 놔두세요. 대구에서 한번 식사하실 계획은? 연락 오면. 나는 이준석이하고 친하잖아요. 네, 온라인에서는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겨냥했던 어록들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서클터봐도 정치 초보, 미숙 아마추어, 저거 등등 만만치 않은 표현들입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 솔직히 할 만한 거다. 대통령도 감정이 있다. 목소리를 높였죠.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지구를 떠야지. 대통령이 속마음을 들킨 꼴이 되었지만 사실 하나도 틀린 말은 아니다. 오히려 대통령 입장에서 얼마나 속앓이를 해왔는지가 느껴진다. 지난 1년 이 대표로 인한 당내 분란으로 속 썩인 일이 좀 많았나. 이 뒤에 물러서만 있을 이 대표가 아닙니다. 자, 오늘도 친윤계 핵심 의원들과의 설전을 이어갔는데요. 이철규 의원, 이 대표의 양두구역 발언을 겨냥해서 이 지구를 떠나겠다던 사람이 혹세무민하며 세상을 어지럽히니 양천대소할 일이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네라는 거죠. 자, 그러자 이 대표는 JTBC와의 문자에서 오늘 국민들이 이 지경 될 때까지 대통령 잘못 보좌했던 사람 이름을 하나 더 알게 될 것 같다. 이철규 의원을 직격했습니다. 덜 유명해서 조급하신 것 같다. 상대하지 않고 당원들 만나러 가겠다라는 말과 함께요. 자, 어제 울릉도에서 나온 이 대표, 당분간 당원과의 만남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조만간 보수의 심장인 TK를 찾을 계획인데요. 자, 요새 국민의힘의 상황, 기승전결의 전만 수차례, 그것도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뻗어 나가는 듯합니다. 이 이야기에도 아름다운 결말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제일 신난 분들이 누군 것 같으세요? 가장 신난 분들은 소위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분들인 것 같아요. 배 떨어지니까 완전히 까마귀들이 합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자, 두 번째 픽 가겠습니다. 강기훈과 함께입니다. 네, 윤 대통령과 권성동 대행이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맨 마지막에 이 권 대행이 보내려고 했던 문자를 보면 강기훈과 함께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을 받들어라는 말 뒤에 집권 여당의 원톱이 함께 하겠다고 말한 사람,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그 강기훈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또 누구를 지칭한 건지도 지금 분명치 않고, 다만 저도 아침에 기자 여러분들의 전화를 몇 통 받았었는데 대통령 비서실에 같은 이름을 가진 강기훈이라는 사람이 있느냐?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고요. 네, 현재 대통령실 기획비서관실에는 강기훈이란 이름의 행정관이 일하고 있습니다. 최영범 수석은 권성동 대표가 말한 그분이 바로 그분이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문자 메시지 속 강기훈이 누굴 지칭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강 행정관은 경선 캠프부터 일하며 권성동 대행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병 월급 200만 원 같은 공약, 또 윤 대통령을 게임에 관련 행사에 참석시키는 등 윤 대통령의 청년 정책 수립에 조언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e스포츠랑 관심 나는 뜨거워지고 있네요. 정치 안 하셨으면은 프로 게이머로 배송했을 거 같잖아요. 아니요. 근데 프로게이머 세계는 제가 뭐 합숙소에서 이렇게 하고 하는 거 뭐 장난 아니에요. 찍어주세요. 찍어드릴까요? 네. 찍어드릴게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도 함께했던 게임 행사입니다. 때문에 그 강기훈이 그 강 행정관일 거란 강한 추론이 가능한데요. 이 강 씨는 과거 강경 우파로 분류되는 자유의 새벽당의 창당 발기인이었습니다. 현재 그 대통령실에서도 어느 정도는 인정한 것 같습니다. 강기훈이라는 인물이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고. 자유의 새벽당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굉장히 보수색이 강한 뭐 이런 당이 맞습니까? 저는 좀 비합리적인,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영역에 있는 주장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봅니다. 네, 친이준석계로 꼽히는 국민의힘 천하람 혁신위원은 이 강기훈 씨는 단순 극우가 아닌 비상식의 영역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다고 주장하거나 4.15 총선 부정선거 논란을 야기시켰다는 건데요. 굉장히 좀 황당한 내용들이거든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아니 이런 인물이 대통령실에서 또 여당의 원내대표와 대통령과 소통하면서 영향을 미쳐도 되는 건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번 텔레그램 사태, 민주당으로선 세상 재미있는 싸움 구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슬쩍슬쩍 기름도 붓고 있죠. 이 강기훈을 누가 추천했는지, 윤 대통령 자유의 새벽당과 같은 이념을 추구하는지 밝혀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극우 유튜버들의 일자리 요람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인물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행정관 한 명의 생각에 대통령실 업무가 좌우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거 집권 경험 있는 민주당도 알지 않느냐 반문했습니다. 강 씨의 철학이 대통령의 철학이냐는 질문에 선을 그은 건데요. 강 씨의 대통령실 입직 경로를 묻는 질문에는 보안과 대통령실 업무 특수성에 따라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세 번째 픽입니다. 이준석 무고죄 고발입니다. 네, 이 대표 얘기가 참 많은데요. 자,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의 회장으로 있던 강신업 변호사가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친 발언으로 수차례 논란의 중심에 서자 김 여사가 최근에는 교류가 없다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내는 해프닝도 있었죠. 물러나는 이유는 제가 개가 짖어도 새벽은 오고 또 김건희 여사를 지켜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하지만 오히려 물러남으로써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강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의혹 참고인 김성진 씨의 법률 대리를 맡았습니다. 또 이 대표를 무고죄로 새로 고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 대표에게 오히려 무고죄 혐의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네 번째 픽은 돌아온 막말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정전협정 기념일을 맞아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처음 직접 언급했는데요. 수위가 상당히 거칠었습니다. 엄숙한 선언으로 심장에 피를 끓게 하는 김정은 동지의 연설은 전체 참가자들을 세차게 격동시켰습니다. 네, 김 위원장 연설에서 남조선 정권과 군부 깡패들이 군사적으로 우리와 맞서볼 국리를 하고 있다면서 위험한 시도 즉각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되고 윤석열 정권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핵전쟁 억제력 또 미국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도 내놨는데요. 관련해 우리 대통령실은 따로 언급할 입장이 없다. 북한 상황을 하지만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입니다. 금리 역전입니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에 허덕이는 현재 그중에 최악은 미국입니다. 결국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2달 연속 단행했는데요. 이로써 2년 반 만에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While another unusually large increase could be appropriate at our next meeting, as the stance of monetary policy tightens further, it likely will become appropriate to slow the pace of increases while we assess how our cumulative policy adjustments are affecting the economy and inflation.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제한적일 거라고 했습니다. 시장에서 충분히 예상했던 수준인 만큼 그 여파도 크지 않을 거란 전망인데요. 외국인 자본 유출 우려에 선을 그으면서 충분한 수준의 외환 보유액과 다층적 공급망 체계 등 안전판을 충분히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목요일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자, 그 뉴스픽 4에서 4에서 저희가 다뤘던 내용인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막말을 쏟아냈죠. 지금 막 국가안보실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국가안보실 측에서 윤 대통령 실명 비난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밝히는 깊은 유감이라는 그런 입장을 냈고요. 아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관련된 속보가 추가로 나오면 저희가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가 이제 팬클럽 회장직을 사임했다는 그런 소식도 아까 뉴스팩에서 전했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한 저 속보가 몇 가지가 있죠. 관련된 얘기를 좀 짚어보고 가면요. 김건희 여사가 한 달 동안 정확히 말하면 27일 동안 두문불출했었는데 오늘 공개 활동에 나섰습니다. 27일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했고요. 앞서 이제 신체커가 얘기했던 정조대왕함 진수식에 지금 이제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참여를 해서 지금 이 영상이 나오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이죠. 함정에 연결된 줄을 도끼로 자르는 퍼포먼스를 주관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김건희 여사가 일부러 좀 두문불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많이 나왔는데 글쎄요, 뭐 오늘 행사 참석이 앞으로 공개 활동을 완전히 재개하는 건지 아니면 뭐 일시적인 참여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이제 윤 대통령이 휴가를 떠나니까 8월 둘째 주 이후에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속보가 또 조금 전에 하나 추가로 들어온 게요. 그 김건희 여사와 전직 검사와의 동거서를 제기해서 고발당한 유튜브 채널이 있죠.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현재 피고발인 조사를 받고 있다는 그런 속보도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관련된 속보가 더 추가로 나오면 저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통령과 권성동 당대표 대행의 텔레그램 메시지 파문. 뭐 어제도 뜨거웠지만 오늘까지 그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른바 윤핵관 인사와 직접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이면서 사안이 어떻게 보면 더 커졌다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소위 친윤계와 친이준석계 인사 간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친윤계로 꼽히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준석 대표를 저격했습니다. 이 대표가 윤핵관을 가리켜 양두구육이란 말 한 걸 겨냥해서 앙천대소, 어이가 없어 웃을 일이라고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당선되면 지구를 떠나겠다는 사람이 아직도 혹세무민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힌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참 아까 그 양두구육 다음에 알죠? 내가 무슨 얘기할지 알죠? 앙천대소인데. 네, 앙천대소를 양천대소라고 아까 얘기한 것 같았었는데 제가 맞죠? 예전에 양두구육 때문에 헷갈린 거죠? 순간 헷갈렸습니다. 네. 네. 네, 앙천입니다. 앙천. 자, 예전에 이제 이 대표가 유튜브에서 한 얘기였죠. 이제 안철수 의원이 서울시장 되고 윤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 되면은 지구를 떠나겠다 이런 왜요? 지구를 떠나겠다는 발언을 했죠. 있죠. 네. 아니 저를 향해서 자꾸 중얼중얼 돼가지고 무슨 할 얘기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때도 이제 논란이 됐던 발언인데 그 이준석 대표도 가만히 있진 않았죠. 네, 이준석 대표도 곧바로 응수를 했는데요. 상대하지 않겠다. 어쩌면 더 기쁜 나쁜 말이죠. 이철규 의원은 이지영이 될 때까지 대통령을 잘못 보좌해왔던 사람이라면서 덜 유명해서 조급하시냐, 상대하지 않고 당원을 만나겠다는 입장을 JTBC 취재진한테 밝혔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속내가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 이제 어제 오늘 외부 일정 때문에 도어 스태핑을 못했고요. 내일도 외부 일정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휴가를 끝내면 8월 둘째 주나 아마 이제 출근길 약식 회견, 이제 도어 스태핑을 할 거로 보이는데 신체커, 지금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어때요? 뭐 솔직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뭐 부글부글 하겠죠. 이게 공개가 되기 전까지는 사적 대화지만 공개가 된 후에는 사적 대화가 아니게 된 상황이잖아요. 가뜩이나 지지율이 또 정체가 되고 정책 홍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당까지 발목을 잡는다 이런 불만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가 여권의 내부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 누구보다 원치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윤 대통령이 외부 일정으로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지금 대통령실이 뭘 할 수 있다는 말씀보다는 갈등을 조정하고 수습하는 것 또한 저희들 몫이고 또 여당은 지도부의 몫이란 말로 대신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문자 속에 강기훈이라는 이름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나온 정보로는 대통령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는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일단 추정이 되고 있고 또 그런 추정을 바탕으로 이제 민주당의 공세도 이어졌는데 윤 대통령 대선 캠프 때부터 일했고 권성동 대행과 가까운 사이로 일단 보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언급한 문자 속의 이 강기훈이 강 행정관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여러 정황상 동인으로 강하게 추정이 됩니다. 강 행정관은 현재 대통령실 기획비서관실에서 윤 대통령의 일정을 짤 때 이 젊은 층의 여론을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목받는 건 강 행정관의 이력입니다. 1980년생으로 연대 법학과 출신이고요. 2019년 소위 강경 우파라 불리는 자유의 새벽당 창당을 주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함에 있어서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다라든지 아니면 4.15 총선과 관련해서 뭐 부정선거 논란을 야기를 한다든지 이게 뭐 극우다라고 단순히 하는 것을 넘어서서 굉장히 비합리적인 극단의 영역에 있는 주장들이 너무 많았던 거 아닌가. 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극우 유튜버의 요람이 됐냐고 꼬집으면서 당적도 다른 그가 무슨 이유로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의 대화에 거론될 정도로 유력 인물이 된 건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누가 강 씨를 추천한 건지 윤석열 정부는 자유의 새벽당과 같은 이념을 지향하는 건지 밝혀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관련해 대통령실이 한 사람의 생각에 좌우된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민주당도 집권 경험이 있는 당이고 그렇다면 행정관 한 명의 생각에 대통령실 업무가 좌지우지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도 분위기가 시끌시끌하죠. 특히 이제 권성동 원톱 체제로 과연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비관론이 국민의힘 내부에 많이 있다는데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톡 쏘는 정세에서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쪽에도 속보가 많아서 저희가 민주당 얘기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조익신 멘토가 다시 한번 국민의힘 상황을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자, 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뭘까요? 네, 오늘 원픽입니다. 텔레그램 메시지 후폭풍, 윤 대통령은 침묵, 윤핵관과 이준석은 설전입니다.
네, 민주당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예비 경선이 진행 중입니다. 본 경선에 오를 당대표 후보 3명,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 8명이 잠시 후에 확정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이재명 의원의 우세를 점치는 목소리가 많긴 합니다. 오늘 후보들은 본인의 정견 발표를 통해서 자신의 비전을 밝혔는데 국회 상황실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8명 중에 딱 3명만 살아남습니다. 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예비경선, 오늘이 바로 컷오프 날입니다. 5명은 짐을 싸야 합니다. 후보들 간 정견 발표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한창 투표가 진행 중인데요. 결과가 잠시 후에 나올 예정이니까요. 속보 들어오는 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예비경선을 키워드로 명확하게 하나하나 짚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서 제 온몸을 다 던지고 당원과 국민의 집단지성에 제 정치적 운명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확실하게 바꿔놓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이 사람이 빠질 수 없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어대명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어대명.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다라는 건데 이 단어 유래를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지난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이렇게 쓰였고요. 지난 3월 대선 때는 지지자들에게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또 다른 뜻의 어대명으로 쓰였습니다. 한 번은 맞았고 한 번은 틀렸는데 이번엔 어떨까요? 여론조사 흐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의원 독주했습니다. 30%대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1강 다 약 판세로 이어졌습니다.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리길 원치 않아서였을까요? 사이다로 불렸던 이 의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의원님, 다른 당대표 후보분들이 지금 단일화 가능성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차를 좀 붉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안을 보충했다는 발언을 했는데 인터뷰에서. 자, 이제 그만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하루 앞두고 신경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김경수 지사 사면 거론되고 있는데 차기 잠룡으로 부상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혹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고요합니다. 하지만 고요하지 않은 곳도 있었는데요. 이 의원의 SNS는 어제까지 활발했습니다. 지지자들이 남긴 댓글에는 고맙잖아. 잠들기 전엔 모두 잘 자요. 이런 소통이 이어갔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의원들에게 또 지역에는 또 전화를 돌리고 있었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평온해 보이지만 물 아래로는 발을 막 젓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키워드는 각자 도생입니다. 어대명의 대항마가 될 줄 알았던 90년대 학번 70년대생 97그룹. 진짜 97이 맞느냐 이런 논쟁도 토론회 때 있긴 했었는데요. 이 의원이 출마하기 전에 이 4사람 출마 러시 이어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새 술을 새 부대에 부어주십시오. 개파냐, 민심이냐, 악성, 팬덤이냐, 국민이냐, 민심과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경만이 국민의 눈을 민주당으로 돌리게 할 수 있습니다. 당원과 깨어있는 시민들이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각자 혁신해야 된다. 책임 있는 사람은 나서서는 안 된다면서 출사표를 던졌는데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이 4사람의 지지율을 합친 것보다 이 의원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죠. 그래서 이 4인방의 단일화가 주목됐었는데 어제도 그제도 혹시나 해서 소식 전해드렸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지만 컷오프가 결국 단일화 아니겠냐. 열려는 있는데 원칙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입장 차이를 보인 건데요. 결국 오늘 단 3명만 살아남는 이 날까지 오게 됐습니다. 결국 자기 홍보, 자기 PR의 시대로 넘어갔죠. 빠르게 훑고 가보겠습니다. 대표가 박용진이면 심장이 쿵한다고 하는 대박 심쿵이냐. 강투도 훈투도식 이렇게 하면서 강한 병원, 센 병원, 강병원 당대표 후보입니다. 얼굴 빼곤 뭐 다 괜찮습니다. 서른 의원은 연일 사법 리스크를 띄우면서 이재명 저격수로 나섰고요.
김민석 의원은 97 말고 86그룹의 대표 주자였죠. 이동학 전 최고위원도 역동적인 민주당을 만들겠다면서 레이스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렇게 8명의 주자가 오늘까지 달렸습니다. 사실 마지막 이 세 번째 키워드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노관심입니다. 1강이 독주하는 바람에 컷오프에 누가 통과를 하든 결국 다음 달 전당대회에서는 어대명일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는데요. 그래서 다른 주자들 초반에는 이렇게 이 의원에게 날을 세웠지만요. 대선 후보는 연고도 명분도 없는 지역의 보궐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기본과 상식마저 무너뜨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가만히 내 갈 길 간다 하고 반응하지 않는 이 의원 때리기 젖혀두고 다시 여당과 대통령실 공격으로 선회했습니다. 각자 도생하면 각자의 매력이 발산돼야 하는데 차별화 포인트가 사라지니까 관심도 덩달아 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또 이 한 사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국회 밖에서 길거리 출마 선언을 했지만 이렇게 됐죠. 당직 선출 규정에 따른 추천법권 작용 의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요. 서류 접수 자체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거를 서류를 받아 보시고 그걸 봐야 아는 거 아닌가요? 입당한 지 6개월이 안 돼 출마가 무산되어버린 박 전 위원장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외부에서 이 의원에게 직격을 날리는 저격수로 변신해서 이번 주까지 계속 이 의원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자신을 공천해달라고 직접 요청했습니다. 본인을 콜해달라고 직접 전화해 압박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안 하면 당장 손들고 나올 기세로 말해 공천 결정을 했지만 그 후 옳지 않다는 판단에 지금까지도 후회하는 부분입니다. 이 의원과 박 전 위원장이 당대표 자리를 놓고 붙었다면 흥행에 조금 불이 붙었을까요? 관심을 받을 만하면 가라앉고 또 반대편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경찰국 신설이다, 권성동 직무대행과 대통령 문자가 공개됐다, 자꾸 이슈가 생기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타오르려다가 식어버리기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쭉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대명의 분위기로 갖고 있는 거고 별로 흥행은 못할 겁니다. 반대로 이 의원이 고정하는 경우의 수 예상이 가시나요? 지금까지 키워드로 예비 경선 과정 쭉 정리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본선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조금 있으면 본선 가는 티켓을 거머쥘 세 사람이 나올 텐데요.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력한 이재명 의원이 본선행 티켓 한 장 먼저 가져간다라고 가정하면요. 이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대명, 이 의원이 웃는 경우의 수 아니면 고전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두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의원이 웃는 경우의 수는 그동안 상황을 쭉 분석을 해보면요. 나머지 두 티켓이 97그룹 중에 강훈식 의원 그리고 박주민 의원에게 돌아갔을 때 이 의원이 방긋 웃을 것 같은데요. 박 의원과 강 의원, 다른 후보들이 거론하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 거리를 뒀습니다. 또 단일화에 대해서도 다른 97과 조금 다른 반응이었죠. 당대표 후보자가 사법 리스크 거론하는 것에 반대한다. 적어도 당대표의 언어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선과 대선의 패배를 단순히 그 선거에만 국한해서 평가할 수 있겠느냐. 긴 흐름 속에서 같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 의원이 고전하는 경우의 수 예상이 가시나요? 설, 강, 박. 아까 말하려고 하다가 설, 강, 박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훈, 강병원, 박용진 의원 이 세 의원 출마 선언 뒤에도 계속해서 이 의원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또 단일화의 뜻을 함께 모으기도 했는데요. 이 의원 이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올라오게 되면 고민해야 할 게 한둘이 아닐 것 같습니다. 본선에서는 TV 토론도 9번이나 해야 합니다. 좋든 싫든 9번을 만나야 하는데 여기서 또 나머지 두 사람이 단일화하는 것 아니냐 이 고민도 해야겠죠. 저는 거꾸로 그 물 자체가 잘못된 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수를 막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이재명 의원과 송영길 전 단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와 개항을 출마는 우리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없는 명분 없는 출마였습니다. 어차피 당대표는 나라고 하는 얘기만 반복하고 계신다면 저는 어대명은 그야말로 또 다른 패배라고 하는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선행에 있어서 변수는 또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수사 상황입니다. 지난 20일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수사대 관계자들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이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놓고 여러 사건 중 법인카드 의혹은 8월 중순 정도의 마무리 수순을 밟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여러 사건이라고 했는데요. 네,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GH 합숙소 의혹, 또 백현동 개발 의혹 등 여러 가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현동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상당히 진행한 상황이라서 1차적인 결론을 조만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8월 28일 진행되는 전당대회 전에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 또 이게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람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번엔 여당이 이 의원을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기운이 참 어둡다. 주변에 자꾸 안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가까운 사람들도 그렇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수사 과정에서 유독 죽는 분들이 숫자가 지금 많아지고 있거든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믿기 힘든, 마치 저승사자 보는 듯한 오싹함마저 느끼게 된다. 의문스러운 죽음의 행진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 이 의원 측은 공식 대응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당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에서 여권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걸로 풀이됩니다. 이 의원과 김혜경 씨는 숨진 참고인과는 알지 못하는 사이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나온 다른 후보들의 정강 연설 자리로 돌아가서 들어보기로 하고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 경선 오늘 이재명 표정은 나머지 티켓 2장에. 네. 자,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한 속보는요. 제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불안에 떨면서 들어왔죠. 제가 잔소리할까 봐.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네, 아까 어떤 정의원분은 왜 죄송하다고 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도 있었는데 중간에 잘못 읽었죠. 잘못. 그 프롬프터가 고장이 난 줄 알았는데 제가 고장이 났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유튜버 우띠 히어로즈께서 죄송하면 커피를 쏴라. 구체적으로 사비를 좀 그래요? 쏘세요. 근데 누구한테 쏘라는? 저도 아까 그 댓글 봤는데 누구한테 쏘라는 얘기가 불분명한데? 네? 연 실장이 좀 커피를 쏴야 된다. 누구한테? 우띠 히어로즘이라고 일단 저한테 쏴요. 일단 저한테 쏴요. 네, 제가 대신 운영진한테 좀 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대신 마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어대면 각자 도생, 노 관심.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가 뭐 여러 가지 이슈는 있었지만 흥행만 놓고 본다면 민주당이 기대하는 수준에는 못 미쳤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네, 지금 투표가 진행 중인데요. 이번에 당대표 후보만 8명, 최고위원 후보는 17명입니다. 후보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정견 연설도 살짝 길어졌다고 하는데요. 일단 계획은 5시 반까지 투표를 진행하고 개표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오늘 예비경선 대회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전당대회를 당원과 국민의 축제로 만들면서 민주당을 민주주의 후퇴에 맞서는 유일한 대안으로 국민에게 각인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연설 주자로 이재명 의원이 나섰는데요. 방금 발제 첫머리에서 보셨죠. 이 의원은 팀이 이겨야 MVP도 있는 것처럼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길고 깊은 고민 끝에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 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 출마 선언을 하기 전부터 침묵을 유지하면서 무건수행 중이다 이렇게 말을 한 적도 있는데요. 당시 상황을 표현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또 갈등과 분열을 끝내고 정권 창출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단결, 통합하는 당을 만들겠다며 자신이야말로 계파 정치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계파 정치에 기대지 않고 통합에 정치하겠다 이렇게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맞서는 97그룹도 발표를 이어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대표 박용진이 당신과 민심이 함께 가고 다양성이 넘쳐나는 정당, 더 개방적이고 더 확장적이고 더 포용적인 매력적인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도덕성과 민생 모든 면에서 국민의힘을 압도하겠습니다. 국민께서 당연히 민주당이지 라고 인정하실 때까지 쇄신 또 쇄신하겠습니다.
네, 뭐 다들 열변을 지금 토하고 있는데 뭐 그 결과 최종 성적표는 저희가 잠시 후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97 그룹들은 어떤 발언을 했나요? 아까 연 실장이 이재명 의원이 웃는 경우의 수다 이런 표현을 썼던 두 사람입니다. 다른 97 그룹 강훈식 의원과 박주민 의원인데요. 네, 강 의원은 자신이 유일한 비수도권 후보라고 하면서 수도권에 매몰되지 않는 전국 정당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천안 아산이 지역구죠. 또 파격을 통한 승리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호소했고요. 박주민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거대 의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대부분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했다. 개혁의 중요성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 강훈식이 묵묵하게 키워온 실력을 평가해 주십시오. 당이 위기입니다. 익숙한 대세가 아니라 파격을 통한 승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모든 당의 성원들의 목소리를 받아 하나하나 모아내갈 수 있는 그런 섬김의 리더십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주자들도 각자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저격수죠. 서른 의원은 민주당의 초심을 되살려 다시 민주당의 시대를 열겠다면서 겸손한 반성과 과감한 혁신으로 다시 국민 곁으로 가야 한다 강조를 했습니다. 또 언로가 열려있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도 했는데요. 억압에 주눅들어서 말을 못한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면서 지금 당내에 그런 현상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86그룹 대표라고 볼 수 있는 김민석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공천을 직격하고 나섰는데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울에서 시작돼 개항까지 이어진 과정, 100가지 다른 패배 원인이 있었다고 해도 누구도 그 공천이 가장 큰 패인이고 자책점인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다음에 이기겠다고 하면 덮어지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이 의원과 당시 지도부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도 발표에 나섰는데요. 친명, 반명 유행하던데 자신은 소명이 있다 이러면서 나왔습니다. 청년들이 새로운 시대의 어젠다를 들고 민주당으로 끊임없이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오늘 최고위원 컷오프 결과도 함께 나오는 거죠, 백 관장? 네, 맞습니다. 후보 17명 중에 8명이 본선으로 가게 되는데요. 어대명 기류 속에서 친명계와 비명계의 원내 의원들로 나뉘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 후보자들도 연설을 이어가는데요. 중앙위원 투표 100%로 결정됩니다. 친명으로 분류되는 6명과 비명이라고 분류되는 4명 중에 누가 컷오프를 통과할지도 관심인데요. 잠시 뒤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본선으로 올라가면 당대표 후보자들 간 토론은 총 9번, 최고위원들 사이 토론은 1번으로 정리됐습니다. 또 후보 사이에 연기하는 홍보는 금지하기로 민주당은 결정했습니다. 네, 자 정치부회의 끝나기 전에 속보가 나오면 저희가 바로 전하는 걸로 하고요. 만약에 그 이후의 결과가 나오면 내일 정치부회의에서 저희가 자세한 결과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 경선 오늘, 이재명 표정은 나머지 티켓 2장애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갑니다. 국민의힘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권성동 직무대행이 이딴 구설로 취임 뒤 벌써 3번째 사과를 했죠. 국민의힘 안팎에선 권대행 체제로 가는 게 맞느냐 물음표가 붙기 시작했는데요. 다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또 내부 총질 문자가 공개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사이의 관계에도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사적인 문자 내용이 저희 부주의로 인해서 유출 공개되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원 및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직무대행 프로 사과러라고 해야 할까요? 원내대표에 취임한 지 100일이 조금 지났을 뿐이죠. 그런데 벌써 대국민 사과만 3번째입니다. 그 사이 국민의힘 지지율 바닥이 어딘지 열심히 찾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걸 여당 복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가만히 있었던 민주당 어느새 큰 차이로 국민의힘을 따돌렸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선 답답할 노릇이겠죠. 권대행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자 당원 게시판엔 엑스맨 아니냐 날선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그럼에도 정말 우픈 현실은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권대행이 직무대행에서 물러난다면 그 자리를 이분이 이어받게 됩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이 그렇죠. 당대표 직무대행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 집권 여당인데 좀 우스운 꼴 아니겠습니까? 직무대행의 직무대행. 네. 그리고 조수진 최고위원이 또 초선이시고 이런데 당대표의 역할을 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렇다고 비대위를 꾸리자니 이 역시 집권 여당 입장에선 우스운 꼴입니다. 집권한 지 이제 3개월째죠. 무슨 비상한 상황이라고 비대위까지 꾸리냐는 겁니다. 더욱이 당원 당규상 풀기 애매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비대위의 구성 권한은 당대표 혹은 당대표 권한대행이 있습니다. 직무대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필요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이준석 대표와 함께 선출된 최고위원 지도부가 다 사표를 내야 됩니다. 사퇴할 수 있는, 사퇴를 압박할 수 있느냐. 최고위원들의 사퇴라 오히려 국민의당목 최고위원들의 임명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약속이기 때문에 깨기도 어려운 사안입니다. 일부에선 아예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대표적입니다. 권대행 체제를 정상적인 체제로 바꾸자고 하는 요구사항이 점점 강해질 거예요. 차라리 정상적인 대표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역시 대표적인 조기 전대론자죠. 김기현 의원이 권대행의 이딴 실책을 문제 삼아 다시 한번 조기 전대 카드를 꺼내둘 수도 있습니다. 권대행님이 취임 100일 정도 됐는데 벌써 사과를 3번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여기서 또 왈가왈부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기 전대를 열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있죠. 바로 이준석 대표의 사퇴인데요. 이 대표 윤리의 징계 결정도 공식적으로는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직을 먼저 내려놓으리는 만무하겠죠. 다만 이 대표 사퇴론이 커질 순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른바 이핵관들이 윤핵관인 권성동 체제를 감싸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섣불리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비대위는요? 비대위의 권한은 어디까지로 할 거냐에 관해서 당내에도 굉장히 생기니까. 분란이 생길 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직무대행이 사퇴한다라고 해서 이게 대안이 없는 게 제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체제 안에서 수습점을 찾는 게 맞다라고. 이 대표 측 입장에선 구관이 명관이란 말을 아로새기기엔 권대행 체제도 나쁘지 않다는 걸까요? 이 대표가 돌아올 앞으로 6개월 뒤 국민의힘 지지율이 어찌 변해 있을지 사뭇 궁금하긴 합니다. 이 대표의 사홍상납 의혹,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선 이 대표가 영영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었죠. 이걸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번 내부 총질 문자 포착. 이 대표에겐 오히려 득이 됐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경찰 수사도 조금 문제가 있는 구석이 있으면 압력이 있었다. 라는 얘기로 흘러가게 딱 좋게 됐다. 딱 좋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경찰 수사나 지금 기소 문제도 뭐 당연히 기소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경찰도 근거가 충분치 않은 이런 무리한 기소는 못할 겁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이 대표가 윤석열의 길을 가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죠. 정치적 위상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는 사실 이준석 대표가 꼭 불리하진 않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 된 과정도 소위 문핵관들하고 투쟁 과정 아닌가요? 문재인 핵심 관계자 치열하고 굉장히 강한 격렬한 그런 갈등, 투쟁 과정에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이 대표의 징계에 이른바 윤심이 작용했다는 전제가 깔린 건데요. 앞서 대통령실은 이 내부 총질이란 표현 그저 개인적인 대화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었죠.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문자를 저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언론에 공개를 해서 정치적인 쟁점으로 만들고 이슈화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적 대화란 주장.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이런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당대표의
의견 표명 등의 행위에 대해서 내부 총질이라고 규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사적인 대화라고 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솔직한 속내였다. 윤 대통령이 속내를 들킨 거다. 이 대표를 지원 사격하고 나선 겁니다. 권 의원, 아이러니하게도 내부 총질을 했다는 이유로 합당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문전박대를 당했었죠. 권은희 의원은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대표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개인의 소신을 피력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지금 당장 탈당하고 합당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말이 있나 봅니다. 권 의원, 이왕 나선 김에 이 대표를 화끈하게 도와줬는데요. 지금의 당정 관계 딱 한마디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장소적으로는 용산시대인데 실질적으로는 경복궁 시대로 군주와 신하의 관계로 당정 간의 관계가 설정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거기에 답을 하면서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명을 내리십시오. 당정이 마치 군신 관계에 같다는 건데요. 윤 대통령은 앞서 당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었죠. 대통령으로서 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무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굳이 말이 필요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군신 관계의 가장 큰 미덕, 이신점심 그리고 북심이죠. 임자 옆에는 내가 있잖아. 임자 하고 싶은 대로 해.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 사실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지금은 이상한 당정 준석열이 됐지만 준투더석, 투더열, 가로를 읽어도 준석성열, 세로를 읽어도 준석성열. 윤 대통령이 이 끈끈한 인연을 무자르듯 끊어내진 않을 거란 기회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저는 이 사태도 이거 정말 이혼 위기라고 느낄 수 있는데 또 정치인이 꼭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서로 잘 풀었으면 좋겠다. 박지원 대표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 그 대통령 선거 시절에 계속 문모닝 했어요. 했죠. 매일 공격을 했어요. 예. 근데 깜짝 놀랐잖아요. 저희들이 국정원장 임명되는 거 보고 그게 정치예요. 비록 쇼윈도 부부라도 이혼만은 피해야 한다는 걸까요? 결국 윤 대통령의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는 관대하다. 네. 자, 조금 전에 나온 속보 하나만 좀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JTBC 모바일에 나온 보도인데요. 윤 대통령과 그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오늘 이제 아까 앞서 저희가 이제 윤 대통령이 오늘 울산 정조대왕함 진수식에 이제 참석했다는 얘기를 전했는데 거기에 가는 기내에서 두 사람이 티타임을 가졌다고 하네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권 대행에게 당과 정부가 다 같이 잘하자 이렇게 당부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번 문자 공개는 단순한 해프닝이라는 전제로 그렇게 심각한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게 이제 주변 사람의 전언이고 윤 대통령의 발언은 직무대행으로서 업무를 잘 해나가서 당과 정부가 다 같이 잘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권 대행 체제에 일단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자, 관련된 뭐 추가적인 반응이 나오면 제가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금 뭐 전국 유랑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제 울릉도에서 포항으로 이동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울릉도에 입도했던 이준석 대표는 어제 저녁 포항 선착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취진과의 별도의 접촉 없이 차량을 타고 선착장을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당초 승객들과 함께 하선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 대표는 여객선 화물칸에서 SUV 승용차를 타고 바로 다음 행선지로 이동했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JTBC에 시기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당원 모임이 앞으로 더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문자 공개건과 관계없이 앞으로도 전국을 돌면서 당원들과 접촉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가 양두구육이라는 뜻을 담은 페이스북 글을 올렸잖아요. 과연 누구를 겨냥한 거냐? 오늘까지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걸로 알려져 있죠. 국민의힘 천하람 혁신위원이 나름의 힌트를 줬습니다. 일단 최고위원들 몇 분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카메라 있을 때는 반달 눈웃음 짓고 카메라 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 지른다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뭐 몇 분 떠오르죠. 주로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같이 했던 다른 최고위원들도 많이 떠오르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특정인은 아니고 여러 사람의 총합이 아닌가. 네. 자, 웃을 때 반달 눈웃음을 짓는다. 뭐 약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이 됐는데 신채권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저. 네. 반달. 아니 뭐 깜짝이야. 네. 신채권요? 네. 네, 저는 아무래도 뭐 네. 배현진 당황했어요 순간적으로 제가 원래 네. 또 한 눈웃음으로 좀 유명해가지고. 네. 그거 양두구육 얘기하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부정적인 부분에 갑자기 본인이 등장해가지고. 일단 네. 뭐 최고위원도 아니고 네. 아마 배현진 최고위원을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싶은데 예전에 조멘토가 그 류 실장하고 박마커 관계에 비유하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홍과제리. 네. 배현진 최고위원이 좀 웃는 모습이 반달 같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보신 뭐 유명한 장면들이죠. 악수를 이렇게 쳐내는 장면들. 이 비공개 최고위원에서 자주 또 충돌을 했었고요. 이 최고위에서 카메라가 켜진 가운데 아웅다웅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신채권의 개인 생각인 거죠. 네, 저의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저는 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김재원 전 최고위원. 왜냐하면 제가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하고 좀 자주 충돌을 있었죠. 예, 했었습니다. 다만 이게 웃는 모습이 반달이냐 이건 저희 팀원들이랑 좀 얘기를 해봤는데 초승달에 좀 가깝다 이런 의견이 있긴 했습니다. 반달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애매하긴 한데요. 김 전 최고위원은 그 대구시장 경선에 떨어진 뒤에 지금은 스페인에 있는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데요. 멀리서도 국내 소식은 챙겨보는 듯합니다. 오늘 라디오 인터뷰도 진행을 했는데요. 이 대표의 징계에 영향을 줬다는 이른바 윤심 논란까지 번진 이런 상황, 여당 상황이 좀 답답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1, 2년에는 스스로 본인들은 굉장히 중립적으로 일처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마치 대통령의 관여 또는 대통령의 영향권 내에 있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사실 이렇게 만드는 상황이 좀 저는 답답하고요. 집권 여당이 조금 더 좀 정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네, 정의원분들 중에서도 이제 배현진 최고위원이 생각난다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뭐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죠. 일부에서는 이제 웃을 때 반달 웃음을 짓는 사람과 윤석열 대통령을 연결짓는 그런 뭐 주장도 있는데 천하람 혁신위원이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천하람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달 웃음을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말을 아꼈는데요. 다만 윤 대통령이 이 대표의 징계를 만류하지 않은 것 같다는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징계 과정에 대통령께서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뭐 구체적인 내용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러시지 않았으리라고 믿고 싶고요. 다만 뭔가 이 윤핵관들의 힘이 작용했고 대통령께서 그걸 그렇게 만류하시진 않지 않았을까. 네, 글쎄요, 뭐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층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준석 대표와 갈등해서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쪽에서는 이 대표가 내부 총질한 게 맞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은 양두구육을 언급하며 응수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 소름 돋는다며 이 대표와의 과거 일화를 소개했는데요. 2011년 박근혜 퀴즈로 새누리당에 입당을 했었다면서 같이 방송에 출연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 대표가 당시 전 의원을 배신자라고 평가를 했었다면서요. 그래놓고는 그 뒤에서 의원님 반가웠습니다. 저 밥 좀 한번 사주세요 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70 넘은 정치인도 웬만해서는 안 하는 짓을 27살 어른 애가 제 눈앞에서 하니 진짜 공포스럽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앞서 뉴스픽에서 저희가 간단히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이준석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변호를 맡은 강신업 변호사가 이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오늘 밝혔다는 거죠? 네, 오늘 건의사랑 이제 회장직 그만두겠다 선언하면서 다음 주에는 이준석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준석은 성상납을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성상납을 받았다라고 얘기한 김세희와 강용석을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성상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상납을 받지 않았다고 거꾸로 고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강 변호사의 무고죄 고발, 정치권에서는 예상된 시나리오 중 하나였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성매매 알선수재나 증거인멸 혐의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서 무고죄 고발에 나설 거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성매매에 대해서 알선수재, 그거는 공소시효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증거인멸 교사 부분은 이제 법적으로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네. 지금 한간에 들리는 거 보면은 결국은 강용석 그 변호사를 고소한 게 무고 아니냐. 이제 그걸로 이제 기소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네, 또 강신업 변호사는요, 이 김성진 대표가 이준석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권성동 어쩌나 국민의힘 고해 준석열 재결합 무릎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백다해 반장의 주민입니다. 다음 달 2일 경찰국 신설이 출범됩니다. 경찰국이 출범하는 거죠. 14만 경찰들의 내부 회의가 자진 취소되면서 경란은 일단락됐지만 정치권에선 관련 공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계속 거론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주민에서 짚어봅니다. 네, 복국장의 좌청룡 우베코의 우베코를 맡아온 박준우 마커를 대신해서 발제를 맡은 백다혜입니다. 주민 들어가기 전에 잠시 축하할 일이 있는데요. 오늘이 특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박 마커가 부모가 된 날인데요. 조금 전에 등려 소식을 알리면서 아빠가 됐다는 소식 알려왔습니다. 새 가족에게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아빠가 된 만큼 분유값을 벌기 위해 토할 때까지 일하시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민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에 이제까지 민정수석 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조직 개편에 따라서 경찰청과의 이 업무 통솔과 또 모든 관련되는 행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이 되도록 잘 설득하고 또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달 2일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정부 조직법상 독립되어 있었던 경찰청이 행안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이를 두고 역사적 퇴행이라는 경찰과 야권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연일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14만 경찰들은 이번 주말 집단 행동을 예고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안이 의결되자 이를 철회하면서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공방은 이제 국회로 무대를 옮기게 됐습니다. 국무회의 통과로 해결 방법이 없어진 현실입니다. 전체 경찰 이름으로 의견을 표명하면 화풀이는 되겠지만 경찰 전체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국회가 이러한 불법적인 경찰국 설치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반드시 시정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정혜 위원장을 필두로 한 경찰장악 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정부가 정부조직법과 관련한 시행령을 고친다면 국회가 본회의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재검토도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또 국회법 개정을 통해 시행령을 수정 변경해서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법을 입법화한다면 네. 그렇다면은 행안부 경찰국은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경찰청 소속이 행안부 소속이 아니라 경찰위원회 소속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예. 그럴 경우 행안부 장관의 지금 뭐 경찰을 장악해 보려고 하는 그 시도는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검수완박으로 비대해질 공룡 경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면서 경찰국 신설의 속도를 내왔는데요. 이를 반대하는 경찰과 시민사회는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통제가 대안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민주당도 경찰위원회를 행정기관으로 만들어서 통제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경찰위원회의 역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여 민주적 통제를 받겠다고 합니다. 궤변입니다. 현재 경찰위원회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김호철 위원장은 민변 회장 출신이고 하주임 위원은 민변 사무총장입니다.
경찰이 이런 기관의 통제를 받는다면 이것은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민변의 통제입니다. 이렇게 공세의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야당은 또 다른 방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와 탄핵 소추인데요. 참권 분립의 원칙상 정부가 입법기관을 무시하고 폭주하게 될 때 이를 막기 위한 장치라는 겁니다. 행안부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회가 제어하세요라고 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게 그것도 해임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탄핵 소추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단계들의 절차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민 장관도 야당의 탄핵 카드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탄핵 결혼 얘기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탄핵은 뭐 위법한 직무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 전제가 되는데 좀 약간 제가 좀 세게 말씀드리면 이번 경찰국 설치 관련해서 위법한 것이 단 하나라도 누구든지 밝힐 수만 있다면 제가 그건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경찰국 신설이나 자신을 향한 공세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도 강경한 발언을 내뱉으면서 파장을 불러왔는데요. 이상민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의 좌청룡, 우백호라고 평가한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 최근 대정부 질문에 나선 두 사람을 복싱 선수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스타 장관 탄생을 주문하셨는데 역시 두 분이다 싶습니다. 근데 스타일이 조금 다른 게 한동훈 장관은 눈이 빨라서 상대 주먹을 잘 피하면서 카운터로 잘 맞받아칩니다. 예, 그러면서 꼭 몇 대 더 때려요. 그 아웃복서죠. 이상민 장관은 맷집이 아주 두둑해가지고 날라오는 거 피하지도 않고 맞으면서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묵직한 펀치를 날리는 인파이터형 같은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주목할 인물, 인파이터 이상민 장관입니다. 조 의원의 말을 빌려 맷집 두둑하다는 이 장관, 윤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만큼이나 출근길 발언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앞서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반발을 쿠데타에 빗대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 행동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됐을 땐 이를 비판하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쿠데타 또는 내란에 비유하셨습니다. 판사 출신이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내란이 성립하려면 내란 목적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까? 그래야 되겠죠. 내란의 목적은 뭐가 있습니까? 이번 경찰들 모임에 내란 목적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시고 부처의 장관이십니다. 네. 말씀하실 때는 여러 가지 다 판단하고 고려해서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란이라는 말을 제가 내란이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쿠데타가 내란입니다. 좀 다릅니다. 좀 다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결국 이 장관 어제 출근길에서 자신의 쿠데타 발언에 대해 사과를 전했는데요. 하지만 야당은 이를 두고 해명성 발언에 불과하다면서 정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모여서 휴일날 특히 서장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조직의 운명에 관한 얘기들을 나눴다고 그래서 그 쿠데타로 몰고 간 거는 과도한 여론몰이고요. 주무장관이 절대 해서는 안 될 과도한 발언이죠. 특히 대한민국은 불행했던 정변의 역사가 있어서 같은 표현을 쓰더라도 그렇게 표현을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정식으로 사과를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냥 해명성 발언하시고 넘어가셨죠. 한편 이상민 장관은 오늘 초대 경찰국장으로 비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치안감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경우에는 다양한 입직 경로가 있는데요. 순경으로부터 출발하신 분이 있고 경찰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그다음에 간부 후보생 출신들, 그다음에 각종 고시 출신들, 이제 그분들 중에서 누가
초대 경찰국장으로서 적합한지 지금 열심히 검토 중에 있는데요. 김순호 국장님도 유력한 후보로서 검토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번 초대 경찰국장 인선에는 많은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비경찰대 출신이 눈길을 끄는 이유, 최근 이 장관이 경찰대 개혁 의지를 밝히면서 논란을 불러왔기 때문인데요. 어떤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 자체로 자동적으로 남들은 한 20년 걸려야 갈 수 있는 자리부터 시작하는 그것이 이제 불공정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민주당은 해당 발언을 두고 그 의도가 불순하다면서 비판했습니다. 경찰 내부를 갈라치기 해서 그래서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그런 발상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찰 조직 내에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 간에 어느 정도의 뭐랄까 갈등이랄까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조직이든지 그런 게 있죠. 그렇죠. 네, 출신별로 좀 약간의 그 갈등 양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을 교묘히 이용해서 이제 경찰 조직을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공작 냄새가 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장관은 이는 공정과 불공정의 문제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갈라치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공정과 불공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상민 장관은 취임 이후 줄곧 순경 출신인 경찰들의 고위직 진출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 지적해 왔는데요. 특정 출신의 불합리한 고위직 독점 구조를 혁파하기 위하여 일반 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하지만 경찰대 개혁에 대한 진위를 두고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총경 회의를 두고 경찰대 출신들이 주도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특정 출신이 이런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했는데 경찰대 출신을 언급을 하시는 건지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특정 출신을 좀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제 생각에는 이번 경찰서장 총경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을 한번 쭉 보시면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저한테 뭐 특별히 보고가 오는 것도 아니고 대충 언론에 언급되는 분들은 다 특정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그런 합리적인 의문이 드는 것이죠. 이 장관은 오늘 내일쯤이면 초대 경찰국장을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비경찰대 출신들이 유력한 상황에서 향후 경찰국 신설 문제와 경찰대 개혁 문제까지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 장관이란 분이 경찰대에 대한 무슨 보복 감정에 휩싸이었는지 뭐 이분의 최근에 그 발언을 보면 쿠데타가 어쩌고 경찰대 7급이 어쩌고 하면서 뭔가 이 감정적인 경찰에 대한 보복 감정에 휩싸인 분 같거든요.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인사를 통해서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을 적절히 잘 배려하면 될 문제지 특정 대학 출신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장관이 움직이는 것은 아주 졸렬한 짓입니다. 이 장관을 향한 야당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이에 맞설 이 장관의 입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민 한마디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스타 장관 탄생을 지시하자마자 차옹을 겨루던 한동훈 법무, 이상민 행안 두 장관. 단연 이상민 장관이 우뚝 섭니다. 정치권에 주는 상이 있다면 아카데미, 대종상 등 모든 스타상을 거머쥘 것 같습니다. 네, 내일 행안부 경찰국장 인선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관련된 속보는 저희가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민주당 소식은 안 들어오고 있죠? 지금 개표 중이고 곧 발표를 한다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러면 내일 저희가 다뤄야 되겠네요. 내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실장은 남아서 좀 이래요.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돌아온 다정의 5시 정각에 정치부회가 시작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내일은 오후 4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왜요? 지금 이제 개표가 종료됐다고 선언을 막 했습니다. 그래? 좀만 남으면 되겠네. 네, 조금만 있으면 되겠네. 네.